무조건 다 팔아야 돼요. 다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최소의 마진으로. 그렇죠. 최소의 마진으로 내가 좀 덜 벌더라도 네. 완판을 시켜야 돼요. 집값이 떨어진다는데 분양가는 왜 오르지?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게스트분을 한 분 모시고 혼자 얘기하면 좀 심심하니까 게스트분 모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기 지금 오신 분은 투자의 기재? 기재? 투자를 많이 하셨죠? 귀재가 되고 싶으나 항상 실패를 해왔습니다. 아, 실패한. 네, 이렇게 또 배우고자 왔습니다. 네, 이것저것 성공하신 투자도 있고 이제 조금 어려운 투자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투자자분 한 분 모시고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졌죠? 맞습니다. 네. 금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본인 살던 집도 제가 알기로는 15억 정도 했었는데 네,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10억 얼마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경우도 급매로 네,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집값이 떨어지는데 최근에 그 집 근처에서 분양을 했던 단지는 오히려 더 비싸게 분양을 했어요, 그죠? 그렇죠. 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지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정말 유익할 것 같네요. 네, 제가 미리 다 준비했으니까 네, 옆에서 잘 따라가겠습니다. 네, 호응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분양가는 영원히 떨어질 수 없다. 이게 제 키워드입니다. 정말인가요? 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어도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떨어질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자, 분양가가 뭡니까? 제조원가 플러스 기업의 이익. 네, 맞습니다. 이게 맞나요? 맞습니다. 분양가는 기업에서 분양을 하는 거죠. 이익을 위해서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네. 10,000원짜리 물건을 12,000원에 팔아서 2,000원을 벌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건데 분양이라는 게 맞아요. 예, 분양가를 계산을 하려면은 제조 원가를 봐야 돼요, 일단. 이 원가 안에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있겠죠. 그렇겠죠? 네, 원가 플러스 기업 이익이 전부입니다, 분양가는. 자, 그럼 원가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제조 원가는 뭐가 있을까요? 토지가 있고, 네. 건설 자재가 있고, 이건 순서는 제가 그냥 임의로 적어 놓은 거예요. 네. 건설 자재가 있고, 인건비가 있고, 금융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기타가 있습니다. 일단 네. 토지 가격은 매년 상승을 해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같은 시기에도 토지는 올라요. 토지가는 오릅니다. 그래서 토지를 구입하는 비용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네. 분양가의 원가가 거기에 녹아 있는 거잖아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나요? 그렇죠. 토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가격 때문에 제조 원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 자, 건설 자재도 계속 오르죠. 이건 약간 변수가 있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자재가 이제 자체적으로 수급이 안 되는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네. 평소보다 더 많이 오른 거기도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건설 자재도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계속 오릅니다. 매년 올라요, 이거는. 철근 값이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같을 수가 없어요. 뭐 시멘트 가격도 유리 가격도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오릅니다. 그 유리 안에서도 또 인건비가 들어가고 마진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뭐 기술비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녹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건설 자재. 인건비 어떻죠? 너무 많이 오르고 아니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몇 년 전에는 최저임금이 5천 얼마였어요. 지금은 얼마죠? 만 얼마죠. 그렇죠. 그게 몇 년 안 됐어요, 불과. 네. 이게 만 원이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1시간 일하면은 네. 10,000원 주는 게 지금 당연한 세상인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0원이면 2시간을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요즘에 주유수당 그렇죠. 아시죠? 주유수당 원래 있었지만 주유수당도 같이 오름폭이 적용이 되니까 네.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최저임금 기준인 건데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면은 그 상위 직급에 있는 사람들의 임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300 받던 사람들이 네. 400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200 받던 사람이 300을 받으면 300 받던 사람들은 400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네요. 기계가 그렇죠. 올라가면은 앞에 있는 고소득 이거를 네. 더 올라가게 이걸 되네요. 물론 부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이거는 여태까지 역사에서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인건비는 매년 오릅니다. 인건비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죠. 전혀 없죠. 네, 올해는 인건비가 뭐 0.5% 하락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인건비는 오르고 금융비라는 게 있습니다. 제조 원가에는 이 시행사나 시공사도 자기 여윳돈으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빚을 내고 요즘 한참 뭐 얘기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PF 대출이죠. 네, 그렇죠. 어찌됐건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가에 그 이자가 다 녹아 있어요. 금융비용. 네, 금융비도 원가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운영비. 왜 운영비가 필요한지 알아요? 재개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 재개발을 처음에 추진을 하면은 뭐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월급도 나가고 사무실 임대료도 나가고 뭐 홍보 비용도 나가고 뭐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수많은 비용들이 지출이 됩니다. 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 네네. 어마어마한 다양한 지출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운영비도 제조의 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 얘기로는 저 집은 왜 이렇게 비싸냐, 뭐해서 뭐도 하고 하면은 4억이면 만들 것 같은데 왜 6억, 7억에 분양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 운영비들이 녹아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는 뭘까요? 뭐 잡비나 운영비 외에도 분양을 하려면은 MGM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옵니다. 어떤 부동산을 통해서 분양을 받게 되면은 그 부동산에다가 수수료 같은 거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그냥 예를 드리는 거고 네. 정말 이것도 운영비만큼 수도 없이 많은 기타 비용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제조 원가가 되는 겁니다. 네. 단순히 건설 자재, 토지, 인건비만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것들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 물론 건설 자재나 금융비 같은 경우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금융비 제외하고 그렇죠. 건설 자재는 올라간다고 결국에는- 보시면. 그럼 여기만 보면은 지금 내려갈 요인이 있나요? 분양가가? 없죠.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이 마진을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업이라는 게 기업은 이윤을 보기 위해서 네. 단 한 1%라도 이윤을 봐야지 기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건설사들도 건설사도 네, 하나하나 다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 기업도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데 이익이 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진 않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최소한의 마진이 보장되지 않은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마진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실행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마진을 굉장히 크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지금 현 상태가 어떠냐면 마진을 그렇게 크게 가져가는 사업장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미분양 없을까요? 나니까. 미분양이 나니까 없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미분양 나면은 기업이 휘청휘청 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다 팔아야 돼요. 다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최소의 마진으로. 그렇죠. 최소의 마진으로 내가 좀 덜 벌더라도 네. 완판을 시켜야 돼요. 이게 기업의 지금 목표입니다. 최근 모든 건설사들이 이 목적으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어요. 이 목표를 가지고. 그럼 차라리 마진을 최소한 볼 바에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렇죠. 사업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익이죠. 이거를 내가 뭐 1,000억짜리 공사를 했는데 여기서 100억을 벌 수 있다? 이러면 해볼 만한 건데 네. 1,000억짜리 공사를 했는데 내가 내 돈 100억을 꼬라박고 이거를 마무리한다? 이러면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 상태가 딱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분양을 하는 곳들은 어떤 곳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왜 할까요? 이미 시행 허가가 났기 때문에. 궁금하죠? 네. 네, 그 회사들이 적자가 나지만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싸게 분양하는 데가 있어요. 완판을 시켜야 되니까. 네. 토지를 이미 샀어요. 토지를 돈을 주고 사고 걔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분양을 해서 털어내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마냥 기다린다. 그럼 이자가 천문학적인 비용의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네. 무조건 털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털기 위해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하자. 네. 그래서 털어내기 분양을 현재 하는 곳들이 좀 있는 겁니다. 제가 질문이 있는데 네. 여기서 건설사도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자기 100%의 자금으로 매입을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금융사에서 투자를 받아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죠. 자기 돈으로 할 수 있는 건설사는 없어요. 이게 무슨 집을 짓는데 100억이 들고 뭐 200억이 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조그만 단지 하나 만들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고 오피스텔 한두 동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진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주머니 뭐 은행 예금에서 빼가지고 뭐 적금 든 거 빼서 집을 네. 짓고 다시 그 이익금으로 다시 적금을 들고 이렇게 하는 기업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자 부담을 털어내기 위해서 분양을 시행하는 거군요. 네. 장이 좋았을 때 사둔 땅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분양가가 낮아질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최저임금이 내려간다. 없죠? 없습니다. 토지 가격이 내려간다. 없죠? 네. 재료비가 내려간다. 재료비는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내려가지. 예.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잠깐 오르는 편이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는 있는데 그 내림폭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10억짜리 분양을 5억에 분양을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재료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10억짜리 분양을 9억 8,500만 원에 분양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의 재료비 인하 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 비용이 내려간다. 이거는 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앞으로 과거처럼 PF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 하락장을 맛본 금융사들이 쉽게 저리로 돈을 빌려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융 비용은 그렇게 쉽게 크게 내려갈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요. 운영비가 내려간다. 운영비는 내려갈 수가 없어요. 두 명이 하던 일을 한 명으로 뭐
뭐 줄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운영비라는 게 복합적으로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이걸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분양가가 낮아질 경우의 수가 없죠, 사실상. 사실상 없네요. 네. 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집은 영원히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언제나처럼 공급자가 계속 우위를 차지하는 거고, 조금 과한 금액이라고 해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분양하는 곳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제가 이걸 찾아보기 전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저는 자동차를 가지고 예를 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일반 공산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기가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동차 같은 경우 소나타가 잘 팔려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에서 소나타를 많이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100대 만드는 거 200대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죠. 맞아요. 사람을 또 고용해서 많이 만들면 되니까. 물론 뭐 100대 만든 것을 뭐 1000만 대를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집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집은 자동차 대비해서 공급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네. 땅이 없잖아요. 어디다가 공급을 할 거예요. 그러네요. 네, 원하는 지역들이 있는 건데 거기다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은 언제나 영원히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집은 영원히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이 생기는 겁니다. 자, 현재 분양하는 곳을 한번 예를 들어서 찾아볼까요? 이건 네. 제가 지금 미리 준비한 게 아니고 한번 테스트로, 네. 자, 한번 즉석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분양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네. 분양을 검색해 보면 쭉 나오죠. 요즘 분양하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바로 나오네요. 요즘 상황을 바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미리 찾아보지 않았어요. 자, 보시면은 전체로 보면 일단 다 영구임대죠. 영구임대는 있네요. 네, 제껴 놓으시면 됩니다. 일단 민간 분양을 보셔야 돼요. 민간 분양 아파트를 한번 볼까요? 민간 네. 분양 아파트. 기업에서 이거를 밀어내기 분양을 지금 하는 거겠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이거는 73세대 이런 거는 볼 거 없고요. 73세대짜리 500세대 이걸 볼게요. 네. 이거를 들어가 보면, 자, 보시면 메인 타입이 81 타입, 81 타입이 메인이고 세대수가 1000세대인데 500세대를 분양하는 거 보니까 재개발 아파트예요. 재개발. 그죠? 500세대쯤은 그러네요.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거고 나머지 500세대를 일반 분양을 하는 건데, 여기도 최소 마진으로 완판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건 앞에 있는 4억 5천 이런 거는 이제 미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세대 뭐 이럴 거예요. 9세대, 5세대, 2세대 이런 거니까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메인 세대 100세대, 100세대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한 뭐 10억 얼마 정도 하는 거죠. 이 동네가 어딘지 볼까요?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이 위치를 한번 볼게요. 네. 자,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이 근처에다 분양을 하는 것 같은데 완전 초역세권에 한다고 해도 여기가 얼마나 초역세권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방금 분양했던 가격을 넘는 분양가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분양 자체는 시세보다 비싼 겁니다. 마진을 안 주고 했는데도 시세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냐? 분양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요 가격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원가 이하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공급가 이하. 이 아파트, 아까 그 아파트를 볼까요? 공급 안내를 보면은 가격이 나오죠? 단가가 나오네요. 네. 자, 우리가 보려고 했던 84가 있죠? 네. 84가 기준층, 중층 기준으로 볼게요. 이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9억 4,200. 이거 금융비용 포함하면은 다 10억 넘어가는 10억 겁니다. 나오네요. 네. 이거 내가 볼 때 베란다 확장 가격은 또 별도예요. 왜냐면 분양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확장비가 비싸더라고요. 네. 아, 옵션 이거는 비용이. 네, 무조건 있습니다. 분양가 네.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베란다 확장도 따로 해야 되고, 확장 비용도 굉장히 비쌀 확률이 높아요. 네. 다른 기타 옵션들도 매우 높을 확률이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하면은 10억은 10억은 넘겠네요. 훌쩍 넘는 거죠. 지금 보셨다시피 아무리 싸게 밀어넣기 분양을 한다고 해도 이 정도 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싸졌다고 쌀 줄 생각했습니다. 알았어요? 네. 왜 쌀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건설사에서도 자기들 또 뭐 밀어내기나 네. 수익을 내기 위해서 네. 조금이라도 좀 싸게 놓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이 가격인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아파트는 받고 오피스텔 한번 볼게요. 오피스텔이 네. 좀 약 그 분양가 상한제 이것도 영향을 안 받고 직관적인 그 마진을 취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세대수가 어느 정도 있는 거를 위주로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보면은 196세대. 196세대. 그렇죠. 사이즈도 그냥 적당히 3룸 같은 게 있는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네. 그림만 보면 한 동짜리죠. 그러네요. 네. 상봉역이면은 메이저급은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얼마에 분양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입니다. 이거는 동호 배치도를 볼게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 동짜리죠? 한동이네요. 네, 한 동짜리고 그렇게 좋은 상품은 아닐 거예요. 비싸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이거는. 자, 공급 금액이 있죠? 네.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84 기준으로 볼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D가 84네요. 그죠? 네. 5D를 보면 됩니다. 여기 있죠? 5D. 네. 5D 중층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공급가가 8억 8,500만 원입니다. 8억 8,500만 원. 아까 본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8억 8,500이면은 얘네들도 지금 뭐 중도금 무이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것저것 옵션 넣고 뭐하고 등기 비용까지 하면은 9억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오피스텔 83면은 아파트 5구 사이즈인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1급 입지는 아닌 거예요. 상봉역? 상봉역. 상봉역. 중랑구 상봉. 상봉역을 거리비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동네에서 동네를 비하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대적인 입장으로 봐야 되니까 네. 이렇게 생긴 동네에서 오피스텔 한 동짜리를 분양하는데 9억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분양가가-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가 전혀 낮지 않네요. 이거 분양가가 싼 게 아니잖아요. 네. 혹시 제일 싼 타입이 얼마 정도? 제일 싼 타입은 원룸일 것 같은데 4억 5천. 아니 원룸도 4억 5천이나 하네요. 네, 원룸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1.5룸 같은 느낌일 거예요. 이 정도 사이즈면 1.5룸. 전용 면적이 39니까 1.5룸 정도 되겠네요. 네, 1.5룸 같은 느낌인 건데 4억 5천. 이것도 한 5억 정도 있어야지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층이 4억 5천 얼마야? 이거는 미끼 상품인 거고. 네. 자, 우리가 지금 분양가가 싸지 않다라는 거를 직접 확인을 한 거예요. 네. 미리 준비 없이 그냥 들어가서 본 겁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너무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같이 금급 매가 나오던 시기에 네. 분양가는 싸지지 않아요. 근데 분양을 하는 사람들이 싸게 분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요인들이 많네요. 싸질 요인이 없어요. 그럼 그 집은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봉역에 있는 집을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아파트 5구 사이즈의 그 집은 얼마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반의 반값 전혀 그렇지 않네요. 지금 9억에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9억 맞습니다. 정도에. 근데 그 집 주변의 시세는 9억이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물건의 가치를 얼마로 보냐? 이건 이제 본인들이 각자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공급할 수 있는 가격보다 현재 낮은 가격에 거래를 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안전 마진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집값이 떨어진다는데 분양가는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한번 다시 네. 찾아오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